하나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이제 미국인이 이제 약 1%의 미국인만 암호화폐를 보유했었다면 현재는 16%의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보유한다 하거든요. 저는 NFT가 가상자산의 정말 이제 실사용 사례로서 더 많이 쓰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디지털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판매할 때 쓰이는 NFT가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작품들을 이제 뭐 제한된 발행 개수에서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이제 작품을 쓰이는 NFT, 컬렉터블 NFT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아는 이제 페이스북도 메타라고 이제 상호를 바꾸면서 본인들의 이런 비전을 설명을 할 때도 NFT 얘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은 부분에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 시대의 NFT는 정말 필수 불가결하게 정말 마치 이제 공기랑 같이 쓰이는 그런 요소일 것 같습니다. 도미넌트가 줄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작년, 뭐 재작년 이때만 해도 60%, 뭐 70%까지 갔었던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한 40%, 뭐 30%대까지도 또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이럴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럼 비트코인이 많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더 다양한 이제 암호화폐들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나름대로 성장을 할 거나 이제 다른 곳에 대한 자본 유입이 더 커질 거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반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비트코인은 지금도 여전히 이제 통용되는 건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의 카테고리에서 이제 왕의 권위를 갖고 있고, 다른 암호화폐는 뭐 대부분 이더리움과 같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쓰이는 이제 토큰이라든지 쓰는 유틸리티 토큰이라든지 이런 토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본 유입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투자자 성향이 다 달라서 나는 어떠한 투자자분은 나는 이제 좀 꾸준히 공부하는 건 어렵지만 그냥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고 뭐 몇 년 전부터 그냥 꾸준히 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 하는 분께는 저는 그냥 사이클을 무시하고 계속 이제 갖고 있거나 계속 꾸준하게 뭐 적립식 이제 월급을 사듯이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실 매달 사다 보면은 시장이 정말 사이클이 고점에 있을 때나 뭐 저점에 있을 때나 다 사는 게 평균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의 총 가치가 결국 우상향하게 되면은 본인이 산 가치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인덱스 펀드, ETF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좀 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자기는 약간 시장의 평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 타이밍은 좀 좋지 않지 않을까? 평생 일해도 서울에 있는 집 못 산다, 월급으로는 집 못 산다, 이런 얘기. 결국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커 있고, 저희 같은 밀레니엄 세대가 그러면 어떻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을까?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은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는 부동산이 대표적이었고, 뭐 지금 어르신들도 부동산이 많이 크게 또 작용하는데, 그 다음에는 아마 주식 성공이 있었고, 지금은 그러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부동산도 기득권이 다 갖고 있고, 뭐 주식도 본인이 아무리 들어가도 시드가 너무 작으면 커지는 한계가 있다면, 그랬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새로 나온 자산이고, 이런 기득권이 잘 모르는 시장인 블록체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엣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마치 이제 이 블록체인은 세상을 뒤바꾸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밀레니엄 세대들이 와닿고, 이제 여기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자신의 자산을 한 차원 크게 늘려보고자 좀 욕심에 자신의 재산을 다 거는 분들도 있고, 되게 위험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성향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6월에 나올 때 이제 유권자와 함께 동네 점치인 키우는 에이전시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뉴에이즈는 점치인을 기대하는 사람, 캐스팅 매니저 6,500명과 함께 하게 되었고, 점치인을 결심하는 사람인
정치인, 내년 기초의원으로 출마하실 분들을 약 600여 명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은 초당적으로 약 200여 명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그 선수분들이 정당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7개의 정당과 업무 협약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7개의 정당이 저희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정치인 키우는 에이전시의 대표이다 보니까 실제로 2030이 이 대선을 통해서 얼마나 그 의사결정의 권한 혹은 책임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 선대위나 아니면 청년 보좌역부터 해서 이제 선대위원장에 2030을 인선하는 등의 행보가 보이고는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진심인가? 아니면 또 이벤트성의 시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역할은 많지만 새로운 역할을 만든다는 건 실제 중심적인 책임과 권한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한계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모든 결정은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몇 번을 뽑아야 한다는 결정을 투표용지 앞에서 해야겠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처음부터 몇 번 뽑을 거야 라고 질문하시기보다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고 이번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의사결정권자가 됐으면 좋겠지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 주관식의 답을 객관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선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도 더 많은 의사결정권자를 뽑아야 하는 이벤트가 한 번 더 있으니까 너무 정치에 대해 낙담하지 마시고 기대를 유지하시면서 다음 선거도 이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정치를 기대하고 싶고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뉴에이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계속 코인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5월, 6월에 큰 하락이 왔었잖아요. 저는 대비를 한다고 해서 비중을 어느 정도 빼놓고 있어서 큰 타격은 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코인들이 이제 계속 가격들이 녹아내리는 것들을 보니까 역시 멘탈 관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 3, 4년 동안 계속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던 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목표 수익을 10억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10억은 힘들 것 같고 조금 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20억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사회적 현상과 이제 인간의 욕망이 맞물려서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 같은데 보통 코인 투자자들이 20대, 30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20대, 30대들이 좀 희망이 요즘 없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집값은 오를 대로 올라서 월급으로는 집을 살 수도 없고 남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 보면은 나는 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를 한다는 게 심신이 좀 많이 지친다고 해야 되나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 소모도 크거든요. 내년에 이제 수익 마무리를 잘 하고 나서 투자를 안 하고 쉬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좀 하고 싶습니다. 투자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더라도 그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국내에서 이제 참여한 한국 청년들이 사실 거의 저희가 유일무이하다고 할 정도로 가기 어려운 자리에 참가한 것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협상문에 석탄을 폐지하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석탄을 없애자라는 단어는 안 들어갔었는데 그 단어가 들어간 게 의미가 있고요. 그렇지만 폐지해서 그냥 감축이라고 표현이 좀 바뀐 점?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해요. 그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운동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에나 붙여가지고 좀 비난하기 좋은 것 같은데 저희는
환경단체라고 사실 정의를 하지는 않고 기후 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 이전에 환경운동이 뭐 1세대라고 했으면은 지금은 이제 기후는 뭐 2세대, 다른 세대라고 좀 인식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 운동권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정치권하고 연결되는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 단체는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고, 그리고 특정 정당하고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오해들을 불식시키긴 조금 버겁긴 한데, 뭐 저희 활동 보시면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선 후보들한테 이제 기후위기를 정말 우선순위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넣을 거고요. 저희는 1조 사망 신설을 요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후변화랑 환경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프랑스에서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무산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헌법에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넣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몸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뭐 작년 장마라든지 뭐 올해 폭염 같은 걸 느끼시면서 기후위기가 정말 내 삶을 위협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후위기에 대한 뭐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팩트체크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우리가 날씨 얘기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대화 시작이잖아요. 뭐 오늘 날씨 어때? 그리고 한 몇 년 전부터는 미세먼지가 엄청 심해지고 나서는 아침마다 미세먼지 체크하고, 오늘 미세먼지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뭐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지난주에 어디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 입안자들이나 아니면 기업에,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계속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